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20년 2학기 국제기구 행정론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우리 교재 4장이죠. 4장 얘기를 할 텐데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의 제도화 여기에서 국제기구, 국제규범, 거버넌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 주권 국가,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주권 국가 개념을 국가를 얘기했고 국가 주권이라는 것이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공감하는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우월한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주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개념 초석 위에서 국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주권 국가들이 주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국제 기구를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할 때는 주권 국가 이외에도 국제 기구라는 또 다른 행위자가 같이 행위하는 것처럼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국제기구도 주권 국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행위자인 국제기구가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자신을 만들어준 주권 국가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100% 동등하게 국제 관계에서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가 만든 국제 기구가 동등하게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었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관련해서 이해하고 또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첫 번째는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거버넌스가 국제사회의 국제관계의 확대된 형태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 거버넌스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가 만드는 국제기구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거버넌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거버넌스 개념으로 인해서 국제 관계가 국제 사회를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떻게 또 관찰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이제 국내 영역을 벗어나서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 사회의 현상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행위자인 국제관계의 행위자인 국가들이 자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동료 국가와 협력하여 해결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협력을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들,
방법들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국경을 벗어난 전 지구 차원의 국제사회 차원의 범주에 드는 그런 이슈들이죠. 환경 문제라든가 지구촌 환경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이미 인권은 특정 국가 내의 쟁점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적인 국제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쟁점이죠. 그리고 인류의 어떤 복지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테러리즘 문제들이 이제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IS를 통해서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여러 관련 국가들이 아니면 전체 지구촌 차원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쟁점들인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또 그런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합의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공감하는 개념이 있으면 공감하는 합의가 있으면 일일이 사안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권 문제 같은 것은 이제 뭐 거의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특정 인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일이 다 사안별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그대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 또 국가 간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수단으로서 이제 국제적인 개별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포괄적으로 이런 다양한 국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인식에 공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버넌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교재에서는 이 거버넌스라는 것이 아직 이제 발전해 오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도 국제 기구 그 안에서도 이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막 발전해 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개념과 다른 분야보다 덜 구축된 그런 개념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도 상대적으로 더 다양할 수 있는데 교재에서는 개인과 기구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집약한 것 그게 바로 거버넌스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제 무대에 적용이 되면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개념이 정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했다고 할까요? 유엔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995년에 유엔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Our Global Neighborhood, 우리의 지구촌 이웃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 Our Global Neighborhood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존의 정부 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주권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권 국가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비정부 기구, 그리고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세계 시장, 세계 자본주의 자본 시장에 여러 가지 이 세력들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인 그죠? 주권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국가 간 문화 그리고 시민 초국가적인 시민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시민 정부 간 어떤 관계 그리고 비정부 조직 그리고 또 시장을 조정하는 어떤 법이나 규범이나 정책 어떤 다양한 제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권 국가들이 유일한 행위자 혹은 가장 주요한 행위자였다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주권 국가 이외의 새로운 행위자들, 그러니까 국제 기구라든가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그죠? 그런 새로운 행위자들이 기존의 주권 국가와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 주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국제기구를 인정할 수 없어, 뭐 그렇게 어떤 특정 국가가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을 어떻게 또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여 하고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주권에 관련된 것이니까. 어떤 특정 국가가 어떤 특정 국제기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한다고 해서 인정하라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주권 국가 상위의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뿐만이 아니라 비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행위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주권 국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렇게 그 현상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권 국가와 어떤 특정 이슈에 있어서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질병 문제에 있어서는 주권 국가뿐만이 아니라 특정 어떤 특화된 그 국제 기구라든가 이런 행위자들이 주권 국가와 동등한 행위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어떤 특정 국가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을 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 아니한 그런 상호 좀 모순되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국제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관찰할 때는 인정을 하고 관찰을 해야 냉정하게 잘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어서 또 제대로 된 그나마 바람직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국가와 동등한 국제 기구들, 또 국제 사회에서의 행위자들, 그러니까 주권 국가 못지않게 주권 국가와 똑같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그걸 당위하면, 만일에 어떤 특정 국가가, 특히 강대국이 그것을 거부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WHO, 그죠? 국제 보건기구의 권위를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취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취할 때 미국이 왜 국제기구인 WHO를 그렇게 하느냐, 동등한 주권 국가로와 동등한 어떤 행위자로서 오히려 그런 보건 질병에 관한 분야에서는 WHO의 권위가 주권 국가의 권위보다 더 상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당위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강대국이 그걸 부정을 해버리면 그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관찰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첫 번째 절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행위자가 주권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 특히 국제기구라는 행위자들이 등장했을 때 이런 이 문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국제 기구들이 행위하는 것들이 주권 국가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WHO 아니겠습니까? 세계 보건기구.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위를 했다, 아니면 제대로 행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코로나가 더 편만하게 되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일부 책임이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익에 세계보건기구가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어떤 지원하던 미국의 공여액도 지원금도 삭감하고 뭐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제기구가 이제 주권 국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행위할 뿐만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면 서로 상충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제 구축되면서 국제 기구가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있어서죠. 그 국제 기구가 포괄적으로 주권 국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주권 국가가 허용을 안 할 테니까. 주권 국가라는 것, 국제 기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주권 국가가 허용해 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 국가가 포괄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제한하는 국제기구를 발족시킨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불가피하게 자국의 주권의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국제기구를 발족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 할 때에 주권 국가들이 국제기구를 발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빈곤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국제기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네트워크이 국제사회의 규범들, 어떤 그런 것들이 국제 규범들이 이제 구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국제사회에 공감하는 규범들이 구축이 되면 그런 규범들로 인해서 국제 기구들이 어떤 역할이,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장되는 국제기구의 국제규범에 의해서 보장된 국제기구의 지위가 주권 국가와의 이익과 상충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충돌이 커져서 주권 국가가 탈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대국이 어떤 정말 백해무익하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국익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기구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국제기구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할 때 많이 관찰됐던 것이 인권에 대한 것, 인권 존중, 어떤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주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원칙이 아주 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처럼 잘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지지가 않죠. 국가 주권 우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국가 주권의 원칙 이후에 만들어진 또 거기에 버금가는 보편적인 원칙이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죠. 인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개념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공고하게 이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규범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인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심지어 주권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에 국내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국제사회가 개입하지를 않죠. 개입할 수가 없죠. 왜? 국가 주권의 원칙 때문에, 최우선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권 문제가 인간성이 아주 조직적으로 말살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해서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거죠. 다국적군이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나 다국적군을 형성해서 그 특정 국가의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우리가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사태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라크 전쟁 때 그런 것들 때는 국제사회가 군대를 물리력을 함께 만들어서 주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관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 주권이라는 최고의 원칙이 철옹성같이 지켜졌는데 아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인권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이 국가 주권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2절, 3절 넘어가면서는 국제기구 그리고 또 그 국제기구가 제대로 역할하게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차원에서 형성되어진 국제규범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기존의 국가 주권과 그러니까 주권 국가와 또 갈등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갈등하는 현상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접하게 될 텐데 그것은 아무래도 주권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뭐 당연히 주권 국가가 우선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국가와 갈등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국가의 상위에 있는 상위 권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권 국가 최우선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협력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어떤 국가 이익은 결국은 자국의 힘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수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으로서 국제기구나 국제규범,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하거나 거기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국제 관계 속 국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주권 국가를 아직까지는 상위의 어떤 원칙이 없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권이라든가 기타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걸 이제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고 하는데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주권 국가에 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지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적으로는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 최우선의 원칙이 하에서 국제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2교시, 3교시를 통해서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